야, 이건 말이 뭐하나요? 액티언이 사전 예약 대수 45,000대를 도입하였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5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KGM뿐만 아니라 쌍용차 역사까지 포함해서 전례에 없는 기록입니다. 분명 또 커피 쿠폰 어쩌고 하는 댓글이 나올 텐데 이 정도 숫자면 사실상 논란을 완전히 부쉈다고 할 수 있고요. KGM 내부적으로도 이 논란 때문에 따로 준비 중인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물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유튜브 쇼카 채널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차 위장막이나 실물 소식 같은 거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쇼카 채널로 가시면 됩니다. 스파이샷 전문 채널이라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채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실물 사진을 더 빨리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비교적 늦게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차 소식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카 채널에서 제공해 주신 실물 사진과 함께 최근에 새로 취재한 액티언 관련 내용까지 모두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물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저희는 이 사진을 일부러 늦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구분이 좀 필요한데 위장막이나 위장 필름이 씌워져 있는 차량, 위장막이 벗겨져 있는 차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막이 씌워져 있는 차는 어쨌든 디자인을 알 수 없고 보더라도 일부만 볼 수 있고 올라온 정보들을 토대로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걸 추측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 입장에선 홍보도 되고 그 차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재미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위장막이 아예 벗겨져 있는 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건 제조사에서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데 이건 당연합니다. 신차라는 게 뭔가요? 제조사에서 수천억, 어떤 차는 수조 원을 들이는 프로젝트 중 하나잖아요. 제조사는 그래서 언제 어떤 걸 공개하고 마케팅은 그동안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머리 터질 정도로 고민합니다. 왜냐면 진짜 한 끗 차이로 대박이냐 아니냐가 갈리는데 당연한 거죠. 제조사는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대가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개 시기 같은 걸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장막이 있는 차라면 모르겠지만 위장막이 없는 신차들은 미리 제조사에 물어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건 KGM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비롯한 모든 제조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대차도 위장막이 없는 차를 찍어서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제조사 입장에선 수천억을 들여 개발한 신차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진을 제공받은 뒤에 KGM에 공개를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액티언 관련해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거라서 좀 더 이따가 공개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여기저기서 실물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기획 중이던 이벤트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만약 다른 부서를 통해서 업로드가 결정된 거라면 소통이 문제고 그럼에도 어쨌든 해당 이벤트의 의미는 많이 흐릿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게 또 나름 업계 뒷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두가 유의해야 할 점이기도 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이왕 공개된 거 저희도 시원하게 사진을 보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컬러를 메인으로 밀고 간다는 거죠. 이미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비롯한 공식 이미지로도 이 외관 색상이 쓰였잖아요. 전체적으로 실물을 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봐도 충분할 것 같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주간 주행등과 테일램프입니다. 시동이 꺼져 있을 때 불빛이 안 들어오면 램프 커버가 투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이유가 KGM은 쌍용차 시절부터 후면 주간 주행등을 도입했잖아요. 국산차 브랜드 중에선 KGM하고 르노가 꽤 빠르게 도입을 했고 수입차 브랜드 중에선 BMW가 대표적이었고 그 이후에는 현대기아차도 후면 주간 주행등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공식 사진에서 본 것처럼 테일램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도 살리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네요. 전면부는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패밀리 룩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고요. 전면부는 많이 비슷해도 후면부가 많이 달라서 다른 차라는 게 확실하게 각인된다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은 워낙 개인 취향 영역이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출시가 코앞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데이터가 더욱 기다려지는데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은 건 야, 액티언은 사전 예약이 아니라 커피 쿠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2,000대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거면 오차 범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첫날부터 5배 이상 차이가 났고 최종적으로 5만 대를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차이는 오차 범위로 보기도 어렵고 커피 쿠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사전 예약이라는 게 원래 룰이 있었나요? 사전 예약 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차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건 어떤 브랜드든 똑같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사전 예약하면 비싼 옵션도 무상 장착해주고 그랬는데 커피 쿠폰은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매크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입력해서 예약하는 거고 계약금이 있는 차들은 다른가요? 어차피 계약금을 걸어도 최종적으로 계약을 안 하면 계약금은 돌려줍니다. 보통 국산차는 10만원 정도고 심지어 계약금이 500만원이나 하는 포르쉐도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다고요. 자, 그럼에도 만약 커피 쿠폰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르노코리아의 계약 대수 발표 방식도 똑같이 문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콜리오스도 사전 예약 대수 10,000대를 돌파했다던데 이게 왜 대박이 아니냐 이런 댓글인데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커피 쿠폰이 꼼수라면 이것도 꼼수입니다. 왜냐면 10,000대를 넘겼다,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 사전 계약 대수하고 본 계약 대수를 합산한 대수라고 합니다. 만약 진짜 자신이 있었다면 본 계약 대수를 아예 따로 발표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전 예약 대수에서 본 계약으로 얼마나 전환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르노코리아에서 사전 계약 대수하고 본 계약 대수가 각각 몇 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꼼수가 아닌 거죠? 르노코리아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원래 사전 예약이나 사전 계약 같은 건 고객들 반응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차 이만큼 인기 있어요를 어필하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든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는 거고요. 달리기에 비유해드렸죠. 달리기 1등을 못하면 퇴학인데 어떤 신발을 신고 하든 상관없대요. 나는 슬리퍼를 신고 달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운동화를 신고 달려서 1등을 못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전 예약 대수만큼은 르노코리아가 저조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커피 쿠폰을 문제 삼기 전에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올 신차도 더 잘 팔 수 있는 거니까요. 르노코리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KGM은 르노코리아와 아예 다른 전략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원래는 사전 예약에서 사전 계약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추가로 취재가 좀 더 필요해서 조만간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가 본 계약과 고객 인도까지 이어졌으면 하는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비판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KGM 내부적으로 몇 가지 빠르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통 문제가 꽤 크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와의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기자나 인플루언서들은 속보 전쟁입니다. 누가 먼저 빠르게 그 소식을 전하느냐가 경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부서마다 소통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컨대 마케팅 팀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고 한 걸 연구소에서는 나가도 된다고 해버리면 이건 분명 문제가 맞잖아요. 물론 엠바고가 존재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거나 사전에 이런 내용은 협의 후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겼다면 그건 회사보다도 그 콘텐츠를 올린 주체의 잘못인 거죠. 여기서 엠바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신차가 나왔어요. 그럼 이 차에 대한 기사나 콘텐츠는 무슨 날 몇 시부터 게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정해두는 겁니다. 모든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차 출시나 시승행사 영상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언론사나 인플루언서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회사 입장에선 원하는 대로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거라서 거의 모든 제휴사가 엠바고라는 걸 정해둡니다. 이게 있는데도 어겼다면 업로드 주체가 문제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회사 내부적으로 소통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취재한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액티언은 토레스에서 발견됐던 문제들을 거의 모두 개선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나간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때는 진짜 여론을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큰 타격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선 연구소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들 모두가 감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승행사 전까지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걸 위해 실제로 전 직원이 나섰다고 합니다. 액티언도 시승행사를 하겠죠. 시승행사 전에 부서별로 테스트 차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소뿐만 아니라 마케팅팀을 비롯한 다른 부서들도 최종적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내보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전에 오류를 발견하기 더 좋을 겁니다. 마침 기존 차주들과 액티언의 잠재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어 나오는지에 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점검한다는 게 일종의 마케팅도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8월이 어쩌다 보니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8월에 출시 예정인 신차만 KGM은 액티언,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리오스, 기아는 K8 페이스리프트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가 됐든 좋은 제품들이 경쟁하는 건 소비자들한테 좋은 일이라서 부디 별일 없이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